마을버스는 모세혈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이나 언덕길과 같은 곳곳을 다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의 운영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을버스 회사들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체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마을버스 업계의 운영난이 심각해진 건 코로나19 시기를 겪을 때인데요. 이제 2018년만 해도 134억 원 흑자였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2022년에는 무려 88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에 속하지 않아서 이제 손해액을 메꿀 수가 없는 데다가 급감한 승객 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승객도 그렇지만 마을버스를 운행할 기사도 별로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이제 서울시 마을버스 기사 수는 적정 인원보다 600여 명 부족한데요. 급여가 시내버스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적은 휴식 시간 등 근무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버스 기사를 그만두고 택배나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렇다면 경영 상황도 좋지 않고 마을버스 기사도 줄고 있는 건데 총체적인 운영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체는 운행 대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결국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이 불편은 고스란히 승객 몫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텐데 마을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 승객 수가 급감한 것이 주 원인이었던 만큼 관건은 노선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급감한 승객을 늘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이 변경된 데는 서울시도 그 기준법을 4군데 이상 지나갈 수 있는 5대까지는 좀 허락을 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만 이게 마을버스가 서로 공존하는 게 아닌가. 마을버스가 결국 없어지면은 손해보는 건 저희 주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또 재정 지원 같은 단순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마을버스 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은 실제로 우리가 마을버스 운수 업계도 도와줄 수 있고 그것이 곧 관악구 시민들의 교통 복지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 네, 서울시에서도 기사 수급 방안을 내놨는데 외국인들을 대폭 고용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어요. 서울시는 이제 국무조정실에 제조업과 농축산물 등에 내주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마을버스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텐데요. 예, 마을버스 운행이 그 교통복지 측면도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